예, 매주 월요일 지금의 경제 금융 상황 진단해보고 또 한 주간의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고 불안감을 했던 때가 언젠가 제가 기록을 해놓거든요. 3월 22일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보름 정도 지난 건데 그렇죠. 굉장히 위기감을 넘어서 공포감이 있었다가 지난주 예. 분위기는 또 최근에 사뭇 좋아져서 예. 미국은 이제 사상 최고치의 주가가 근접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헷갈립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이게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가장 큰 함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그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코스피가 2,200을 넘어서 전진을 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됐던 것이 역시 이제 미국 주가의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요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하나는 경기와 기업 실적 이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혹시 우려할 한 만큼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좀 만들어진 게 첫 번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갑자기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시중금리가 하락을 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 역시 이제 세 번째는 미국하고 그다음에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이게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 이 부분들은 중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중국 시장이 2,400포인트 정도에서 저점을 만들고 불과 한 3개월 사이에 3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게 되면 무역 협상이 잘 마무리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풀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인은 어떤 거는 현실화된 부분도 있고요. 어떤 거는 기대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뭐 막연한 이런 생각인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게 되면 현재에 나오고 있는 사항에 비해서는 기대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나 이런 부분들을 걱정했던 것이 불과 2주 전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굉장히 크게 바뀐다라고 볼 수는 없고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이 호전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또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그러게요. 우려가 좀 해소되면 주가가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지난주 최근에 오셔서는 어쨌든 비중을 전반적으로 좀 줄이는 게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전략에 그럼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은 마지막에 전략에 듣도록 하겠고요. 몇 가지 변수를 좀 더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부진한데요. 실적을 어떻게 나올까?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미국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도까지는 미국 경제분석국이 이 판단한 집계한 거에 따르면 작년도 4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이익 증가율이 0%였습니다. 1분기가 8.2%였고요. 2분기가 2.1%였고 3분기가 3.5%였고 이런 것들에 비춰서 보면 이제 처음으로 이익이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상당히 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변화들이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보면요. 팩트셋이 원래 이익을 집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또 다른 기업들이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팩트셋이 주로 이거를 집계를 하는데요. 1분기 S&P 500 기업들을 집계한 것에 의해서 보면 한 3.7% 정도 감익을 할 걸로 그렇게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2분기가 감익을 한 마지막 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대략 한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이익이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감소가 큰 것이 IT입니다. 인텔도 안 좋고요. 그다음에 애플도 안 좋고 그거에 따라서 다른 것도 안 좋고 그래서 IT 전체의 EPS 증가율 이게 3%에서 한 11% 정도 감익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안 좋고요. 대신 또 보면 IT 업종이 안 좋은데 나스닥은 주가가 굉장히 또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익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좀 따로 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우리나라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시죠.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삼성전자 이익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6조 2천억 원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생각하는 숫자 중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원래 이제 예상은 7조 1천억 정도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거보다도 이제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낮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가는 우려했던 것과 달리 금요일 날 주가가 거의 보합 수준이었지 네. 않습니까? 오늘은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잠깐 플러스를 봤었는데 지금 소폭 플러스네요. 네. 50원 정도 올랐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이익이 나쁘고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반응이 이미 시장에서 다 끝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과거에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익을 후 반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발표를 하기 전에 만약에 굉장히 좋을 때에 이럴 때 보면 주가가 먼저 쭉 이렇게 좀 내려가거든요. 네. 그랬다가 이제 이익을 발표하는 날에 주가가 더 많이 내려가고요. 그때 이제 내려간 거는 이거보다도 더 크게 증가하거나 이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예. 하면서 내려갔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주가가 그래도 지금 이익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좀 올라오고 이런 모양을 많이 보였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제 과거에처럼 반도체 주가, 특히 삼성전자 주가 이런 것들이 후반영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미 한 15일 전 이때에서부터 주가가 꾸준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익이 거의 바닥을 쳤다 이러는 걸로 해서 왔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모멘텀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 이제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주식으로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틀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미국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나스닥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도 하락하게 되면 그때에서부터 다시 또 이익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 트랩으로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순환의 고리가 거기에서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나 경기나 이익에 대한 시각들을 전해주시면서 기존의 가지고 계신 시장의 뷰 자체가 그렇게 바뀌지 않았음을 지금까지는 확인했는데 네. 전략부터 듣고 변수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좀 여전히 좀 불안하다. 네. 오를 가능성보다는 많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네. 오를 가능성도 적어서 비중을 축소하자고 하셨는데 의견을 그대로 가지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변동 상황들을 조금 반영을 하실 건가요? 글쎄 주가가 네. 좀 올랐던 부분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하지 못했던 네. 금리가 굉장히 빨리 내려갔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주식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상황이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주가가 저번의 고점을 넘어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결돼야 될 과제가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계속해서 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에서 가장 큰 동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미국 주식시장은 2년 동안에 걸쳐서 보게 되면요. 고점 부근에서 박스권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그 안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 연말에 20% 정도 하락을 했을 때 그거를 뚫고 내려가지는 거 아니냐. 이제 드디어 대세 상승이 마무리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많았지만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로서 지금 복귀를 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2년 동안에 박스권을 형성하는 동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경기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기업 실적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으로 20% 가까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유동성 굉장히 많고요. 지금이 그때보다도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국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할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할인의 정도가 그렇게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네.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또 있어야만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인데 현재 여기에서 과연 모멘텀이 크게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넘어주고 이렇게 가지 않는 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 박스권을 돌파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다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도 한계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우 평론가님은 사실은 이제 시황 분석가가 아니라 시장 전략가시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대한 뷰는 주간 단위로 여쭤보는 게 사실 좀 오류가 있습니다. 한 월간 정도의 뷰를 이제 여쭤본다면 그대로 가시거나 사실은 뭐 조정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은 이제 주간 단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그때그때 변하는 사항들을 또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예. 자, 큰 뷰가 이제 바뀐 건 아직은 없으시다는 걸로 확인을 한 거고요. 이번 주 이제 또 앞으로 단기적으로 그럼 시장은 이제 어떤 변수를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투자자들은요. 제가 오늘만 방송하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가장 큰 변수는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 넘어서 계속 갈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힘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여의치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장은 전체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1분기 실적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이 나오고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크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생기는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그 이익이 안 좋게 나오고 하는 부분들보다도 지금 크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앞으로 여러 기업들이 이익을 발표하면서 똑같이 계속해서 감익이 되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을 보면서 하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런 시장의 움직임은 어떤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기대가 꺾이는 순간까지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그 전체적인 것이 외부에 의해서 바뀌지는 않겠지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발표되는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둔화될 경우에는 기대를 꺾게 되는 시간까지를 굉장히 좁히는 그런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한국하고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남북 관련주에다 조금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워낙 뭐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아마 종목별로 이렇게 좁혀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전체 종목에다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일단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아무튼 기로에 지금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경기 관련해서도 그렇고 조금 더 얘기를 여쭐 것 많지만 시간이 제한돼서 또 다음 주에 뵈니까요. 다음 주에 또 필요한 것들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예, 상승폭을 뻗어내지는 못하는 흐름들이죠. 예, 코스피, 코스닥 제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를 최근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출발 마켓 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번 주도 현명한 투자 판단,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